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1단원의 경우의 수를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확률 단원을 나가는 첫 시간입니다. 음. 자, 이제 요번 시간부터 해서 확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내용이 생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요 단원에서는 이제 그때 배웠던 확률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직관적인 의미에서 조금 쉽게 전개를 해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번에 배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의 확률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정확한 기호를 사용을 해서 물론 새로운 용어도 몇 개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경우 자체도 이제 중학교 때는 간단하게 직접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확률을 구해봤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 이 전 시간까지 해서 배워서 마무리를 했던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뜻과 수학적 확률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확률의 뜻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확률과 관련된 용어들,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살펴보는 내용이 될 텐데요. 내용 자체는 다 이미 충분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들만 살펴보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만 살펴보고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시행과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첫 번째,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정해지는 우연에 의하여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시행.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자, 이때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확률, 사건 이런 거를 집합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집합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을 엄밀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그 각각의 한 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근원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사건이라고. 자, 해서 요 왼쪽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표본 공간은 보통 그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앞글자 S를 사용을 해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얘는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을 한다. 즉 시행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시행,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의 눈부터 6의 눈까지 6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1, 2, 3, 4, 5, 6. 자, 사건이라고 하는 건 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 부분 집합을 원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붙게 되면 이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원소는 1, 3, 5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 A가 집합으로 이렇게 1, 3, 5로 표현이 되겠죠. 안 보였네요. 여기 위에, 그쵸? 그리고 근원사건. 근원사건이라는 거 하는 거는 결국에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6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문제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단, 앞면은 H, 뒷면은 T로 나타낸다. 첫 번째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은 우리가 S로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그렇죠.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앞, 두 번째가 뒤가 나오는 경우. 첫 번째가 뒷면,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 A라고 하는 사건은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 그치,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경우. 그래서 HT, TH 이렇게 주어진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집합에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다.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집합에서 또는의 의미를 갖는 기호는 뭐야? 그렇지, 합집합. 그래서 기호로 A 합집합 B와 같이 나타내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둘 다 일어나야 돼. 겹치는 부분. 집합에서 뭐야? 그렇죠, 교집합. 그래서 기호로 A 교집합 B로 표현을 합니다. 자, 특히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와 B에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자, 집합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두 집합 A, B가 서로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확률에서는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다음, 또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집합에서 보면은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거의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A의 바깥 부분, 그렇지, 여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A의 여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는 여집합의 기호 A 여집합,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A가 일어나는 사건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공집합. 따라서 항상 A와 그 여사건 A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2번 같이 살펴보면,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질 때 20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일단 두 사건 A, B만 잘 구해놓으면 그 다음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잘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표본 공간 S는 1부터 20까지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으니까 20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요 집합 1, 2, 3 점점점,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20까지.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집합. A는 뭐야? 20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20의 약수는 총 6가지가 있죠.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여러분? 자, 20이라고 하는 걸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5의 1제곱, 각각의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준 값. 3 곱하기 2, 6, 6. 위가 양의 약수의 개수. 차례대로 1, 2, 4, 5, 10, 20까지. 다음, B. 이 중에서 7의 배수는 7, 14, 21은 안 들어가죠. 그쵸?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1부터 20 안에서만.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소. 따라서 A 합집합 B, 요거 두 개 그대로 합쳐주면 되니까 얘부터 구해보면 1, 2, 4, 5, 7, 10, 14, 여기다가 써야겠네요. 20, 1, 2, 3, 4, 5, 6, 7, 8. 8개의 원소. 자, 겹치는 부분이 있니 없니? 없지. A 교집합 B는 공집합, 즉 두 사건 A와 B는 배반 사건이더라. 다음, A의 여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고
전체가 20개니까 A의 여사건은 원소의 개수가 14개인 집합이 되겠네. 차례대로 써주면 되죠. A에 없는 거. A에 없는 거 뭐 있어? 3, 6, 7, 8, 9. 일단 이렇게 5개랑 10과 20 사이에 11부터 19까지 9개를 플러스 시켜주면 14개. 11, 12, 19까지 됐죠? 다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자, 요거는 B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 20개에서 2개를 제외한 거니까 18개가 나올 거고요. 그 2개를 합집합을 해서 구해줘도 되지만 요거를 표현을 바꿔서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뭐를 이용을 하면?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나요?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은 두 집합의 교집합 전체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근데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여집합, 그게 아닌 부분, 바깥 부분은 뭐야? 당연히 전체 집합 S가 되겠지. 1부터 20까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용 쉽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확률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혹시 중학교 때 확률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니?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확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행 같은 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경우의 수의 B로 아마 확률을 정의를 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요거를 집합의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고 이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만 할 뿐이야. 내용은 똑같아, 얘들아.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A. 여기서 P는 확률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입니다. PA.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더라. 자,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요거 중요합니다.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즉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NS, 이거는 뭐야? S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거분의 NA,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게 이제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될 테니까 이게 B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이것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여기서 동가능성이 왜 중요하냐? 요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U짝을 던질 때 둥근 면이 위로 오는 경우와 평평한 면이 위로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 둥근 면이 위로 나오거나 평평한 면이 위로 나오거나. 근데 이때는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대부분 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아마 대부분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요 밑에 표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예제부터 잠깐 살펴볼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 6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6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6.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그거를 나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사건을 만약에 A라고 하면 6이 되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 24, 33, 42, 51 5가지가 있으니까 구하는 확률은 36분의 5더라. 이렇게. 자, 그 밑에 문제 3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어. 자, 그러면 일단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모든 경우의 수부터 일단 구해보자. 동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그렇죠. 2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 2가지. 세 번째 동전도 2가지. 전체 경우의 수 8가지. 그 중에서 앞면이 한 개만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을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 편의상 앞면이 나오는 거를 H, 뒷면이 나오는 거를 T라고 표현을 하면 이 A라고 하는 사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 그치, 앞면이 한 개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가 뒷면이 나오던,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가 뒷면이 나오던, 세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가 뒷면이 나오건, 이렇게 총 몇 가지? 3가지가 있겠네. 따라서 구하는 확률 PA는 전체 8분의 A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니까 8분의 3이 되더라 라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예제 2번과 문제 4번 같이 살펴보고 요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 예제 2번을 보면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 총 몇 개야? 7개의 공이 있는 거야, 지금.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시행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것까지가 시행이야. 그러면 조건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 7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7C3. 여기서 C를 사용하는 이유, 동시에 꺼낸다고 했지. 첫 번째 못 꺼내고 두 번째 못 꺼내고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야. 동시에 꺼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조합을 사용을 한다. 자, 우리가 사건을 구해야 되는 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사건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세주면 돼. 자, 일단 흰 공 몇 개? 3개인데 그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돼. 그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2. 그 각각에 대해서 검은 공 몇 개? 4개. 그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C1.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12.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경우의 수에 비 35분의 12가 되더라. 자, 그 오른쪽에 같은 문제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보면 주머니 속에 요번엔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전체 공 몇 개? 6개.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것까지가 시행이야. 그러면 시행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는 6C2. 따라서 6, 5, 30, 2로 나눠주니까 15가지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 A는 빨간 공 1개와 파란 공 1개를 꺼내는 사건. 그럴 확률. 빨간 공 몇 개?
2개,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이씨 1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파란 공 몇 개, 4개, 그 중에서 한 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 사씨 1.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겠네.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생길 테니까. 그죠? 서로 다른 경우가.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ns분의 n a가 될 테니까 15분의 8.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5분의 8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자, 문제 4번 보자.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다. 전체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자, 동시에 뽑는 거니까 순서 안 중요해. 3장을 뽑는 거야.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그러면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S의 원소, 즉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9, 8, 7분의 3이 3팩토리얼 몇 가지? 42가지. 맞나요? 나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여기가 2가 아니고 4지. 미안. 3, 4, 12에 7을 곱하니까 84가지. 자, 선생님들 가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A는 어떤 사건이냐? 3장 모두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 확률. 그러면 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겠네. 그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니, 얘들아? 1부터 9까지 중에서 홀수는 몇 개야? 1, 3, 5, 7, 9. 이 중에서 3장을 뽑아야 되니까 그게 사건 A가 일어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 홀수 몇 개?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꺼내는 경우의 수. 즉 5C 2와 같으니까 5 곱하기 4, 2로 나눠주면 몇 가지? 10가지. 따라서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전체 경우의 수 84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10 약분을 해주면 42분의 5.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따라서 42분의 5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내용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쵸? 자, 앞으로 우리는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결국에는 경우의 수의 비로서 확률을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전 단원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두고 경우의 수만 제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쪽 확률 단원은 어떻게 보면 거저먹기나 다름없다. 그게 다야, 얘들아. 경우의 수 구해서 전체 경우의 분의 사건 A의 경우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맞죠? 네. 해서 오늘 내용은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살펴보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까지 살펴보는 거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